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이거에 관한 책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와 반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바로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처럼 고통받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세상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정신적인 성형수술을 하라. 용설한 부도난 수표를 찢어 태워버린 뒤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친절로 맞서는 것이 진정 이기는 길이다. 치료 효과가 있는 용서는 완벽한 수술과도 같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들 중 몇몇은 재범자였지만 대부분은 교도소 밖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만일 환자들이 습관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헐뜯거나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습관을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얼굴과 삶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몇 년은 더 젊어 보이고 건강과 활력 면에서도 젊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할 때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신과 얼굴에 있는 주름을 모두 지울 수 있는 젊은이다운 태도와 마음가짐은 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만든다. 또 어느 정도의 상처를 기꺼이 감수하는 창조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11장 자아를 구속하는 고삐는 풀어서 던져버려라. 아기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정직하며 심리학적으로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라라는 금언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다. 지나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자기 비판을 없앨 때 억제가 사라지고 행동도 개선된다. 즉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고립을 택하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모험을 시도한다. 저는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잘못 행동하지 않으려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냉혹하고 치밀하며 완벽한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며 서먹서먹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의사소통이 없다면 사회생활에서 실패하고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하는 사귀기 힘든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쓰거나 실제 또는 상상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최선의 방법은 의식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가는 중이다. 벌써 수천 번이나 경험한 일이라서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는 태도를 새롭고 낯선 여러 상황에 적용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태도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견딜 수 없는 압박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기에 임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과거의 범죄와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라. 인생의 해악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훈련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라.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일단 행동한 다음에 수정하라.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춰라. 당장 자제하고 그만두어라. 평소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라. 이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라. 최소한 매일 3명 이상을 칭찬하라.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 최소 하루에 2번씩 사랑한다고 말해보라. 신경 안정제 자체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제7장에서 행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요소, 즉 우리 자신의 태도, 반응, 응답 등에 달려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긴장과 걱정 없이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매일 반드시 휴식을 취하라. 하루 중 약속 시간 중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처럼 잠시 여유가 있을 때 자신만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몇 분 동안만이라도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꿈속에서 심한 분노를 느낀 후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올림픽 챔피언 그렉 루가니스는 다이빙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40번 정도 다이빙 연습을 한다고 한다. 즉 생생하고 성공적인 정신적 이미지에 집중해야 한다. 감정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 두려움, 분노, 걱정 등은 멀리 달아난다. 자신만의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며 모든 것을 잊고 침착한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 불안정을 불러일으킨다. 신체적인 긴장 완화를 몸에 익혀라. 13장 위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강해진다. 상대팀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선수가 훨씬 많다.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어떻게 익혔는가에 달린 문제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훌륭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자동 반응 메커니즘은 지나치게 의식적인 노력에 시달리면 과부하가 걸린다. 바로 부담 없이 연습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하면 더욱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만의 섀도우 복싱을 구사하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레프트 잽을 날리는 연습을 1만 번 이상 반복했다고 말했다. 어떤 장면을 혼자서 1만 번이나 연습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가상의 사람들을 만나 훈련을 한 뒤에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 마음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는 방법을 통해 얻는 결과는 경이로울 정도다. 섀도우 복싱을 이용하면 부담을 떨쳐버리고 자기 표현 훈련을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작용은 참으로 대단하다. 적극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 생기든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태도의 핵심은 늘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무엇을 하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을 하기 전에 약간 흥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생은 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나는 얻을 건 있어도 뭔가를 잃을 염려는 전혀 없다는 태도를 바꾼 후 2배의 수입을 올렸다. 4, 5년 후에 미래로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일에 대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상해보라. 14장 마음속에서 확신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승리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흘 전 나는 그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확실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훈련의 목적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실수를 바로잡아가면서 반복적인 시도를 거듭하는 데 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불러온다. 먼저 작은 돈부터 벌어야 한다. 이같이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것은 만물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성공은 성공 위에 지어진다. 성공만큼 성공하는 것은 없다. 열정과 점진적인 발전이었다. 평소의 절반 속도로 천천히 타이핑하는 연습을 했다.
그는 슬럼프가 오면 큰 계약에 도전하거나 힘든 고객에게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고 호락호락한 고객들 상대로 작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전념했다고 한다. 모든 일의 성패는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산으로 이용하는가 아니면 장애물로 이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언짢은 기분은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떨쳐버릴 수 없지만 다른 기분으로 떨쳐버릴 수는 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알아챌 때마다 그 즉시 긍정적인 상상을 하도록 연습하라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승리감을 다시 품을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나 역시 그런 승리감을 느끼는 기술에 능숙해졌다. 또 환자들이 자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내 자아 이미지도 개선했다. 그러니 대신에 새로운 레코드를 올려놓아라. 심상을 바꾸면 기분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15장 내 생명력의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라. 나는 인간의 본질은 육체를 초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수명도 더 길다.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줄여나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력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생명력의 필요성이다.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꿈꿔야 한다. 이를 기대와 약속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창조성은 생명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창조성의 본질은 목표에 대한 기대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에 나는 흥미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책이 이렇게 대중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려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라고 충고하곤 한다. 인생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더 많은 생명의 필요성을 창조해내면 더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이가 더 많은 또 다른 여자는 한창 때처럼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녀는 새로운 남편감 고르기 경쟁에 뛰어들었을지도 모르며 새로운 사업에 착수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는 여유가 없어 취미로 삼아왔던 일을 더욱 확장시키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도 모른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특정 나이에 있을 수 있는 공경, 비극, 장애, 질병 등을 겪더라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집 근처 한 블록 정도를 산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다 원숙한 삶을 사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어떻든 행복은 더욱 충만한 삶을 체험할 때만 누릴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경로는 타인을 통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강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적인 확신을 갖고 믿을 때 강인함과 능력이 새롭게 솟는다. 16장 사이버네틱스로 성공한 사람들. 제 자아 이미지는 형편없었죠. 하지만 저 자신의 필요성, 주위 사람들의 격려, 제 능력에 대한 점진적인 자각 등이 맞물려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자신이 성취한 발전에 대해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질만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이 경기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곤 했죠. 그런 뒤 상상을 통해 체험한 바를 세부적인 묘사를 곁들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선수 모두가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했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다. 저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에서 승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적처럼 보이는 것들은 저의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이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생각하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직접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나는 명확히 정해둔 시간적 계획이 없을 때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믿는다. 목표를 상상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가 취해야 할 행동 조치가 떠오르면 그것을 따른다. 그리고 일단 그런 행동 단계에 돌입하면 진전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놀랍게도 기대했던 것보다 목표를 더 일찍 성취하기도 한다. 작은 목표부터 공략하도록 한다. 매트, 자네는 19살이었네. 자네는 실수를 했던 거야. 상대방도 마찬가지였고 자네 자신을 용서하게. 이제는 그만 그 기억을 놓아 보내게.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더 이상은 이 고통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되네. 이제 고통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제 그만 내려놓고 자네 자신과 자네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축복하게. 네, 여기까지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성공을 위해서는 역시 정신적인 이미지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보내시고 저는 일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